정치권에 보내는 비대면 정치 컨설팅, 이번 주도 뜨겁게 분석해 봅니다. 정치연구소장입니다. 정치는 촉이다, 정치는 감이다. 촉이 살아 있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예상을 하라고 제가 막 윽박질러가지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임혜숙 장관 후보자는 아니고 다른 분 한 분이 낙마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맞습니다. 맞추셨어요? 맞죠. 네. 촉촉하잖아요. 네.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김부겸 총리 그리고 임혜숙, 노영욱 두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김부겸 총리에 대해서도 오전 아침 일찍 임명 제가가 떨어졌고요. 예. 그런데다가 원래 오늘까지 재송부 요청을 했기 때문에 오늘 지나면 임명 강행, 야당은 또 임명 강행 30명도 넘겼다 이럴 판이었는데 어젯밤에 이 소관 상임위가 열려서 여당 단독이긴 하지만 보고서를 채택했잖아요. 그 보고서가 이제 청와대로 들어가면 임명은 절차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됐는데 야당은 지금 많이 뿔이 났죠. 지금 청와대 앞으로 갔습니다. 네. 그래서 의총 열고 성토를 했죠. 청문회를 여는데 청문회 끝나고 나서 보고서가 채택이 안 돼요. 그리고는 아예 그냥 야당에서는 보이콧하고 장외로 가거나 지금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장관이 국무총리가 3번 임명됐는데 3번 다 그렇게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건데 임명 강행이 30명을 넘겼다. 지금 31번째까지 된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제 어제는 보고서가 채택이 됐으니까 청와대가 강행했다고 볼 수는 없죠. 그 얘기는 안 나옵니다. 야당은 누구를 성토해야 되냐면 여당 탓을 해야죠. 그러니까 폭거다 이런 얘기하고 독주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의석 분포상은 힘을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지난해 총선의 결과인데. 그런데 이번 재보선에는 어쨌든 상당히 격차 있게 이겼기 때문에 지금 그 좀 전리품을 요구하는 상황인데 이게 뭐냐면 핵심이 지금 이거랑 똑같아요. 어제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호랑이가. 그럼 언제까지 안 잡아먹을까요? 언제까지죠? 떡 다 먹을 때까지예요. 떡 다 먹고 어제 보세요. 박준영 장관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니까 이거 임혜숙하고 노영욱이 더 문제인데 김부겸도 부적격인데 야당은 이랬단 말이에요. 그럼 지금 김기현 신임 원내대표의 속내는 무엇이냐. 법사위원장 가져올 수 있겠구나. 볼모가 지금 4개, 떡이 4개나 있어요. 하나씩 달라고를 판이었는데 한 명이 자진 사퇴한 분위기에서 여당은 어제 분위기를 넘겨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럼 또 임혜숙 후보자 이제 계속 눈총 받고 그다음에 또 이제 노영욱 후보자 눈총 받고 그러니까 한 방에 처리를 해야 되는 게 어젯밤에 벌어졌던 일입니다. 결국은 이것은 여야 협치가 안 되니까 벌어진 상황인데 오늘 조간신문에 그냥 대서특필된 것처럼 사실상 여당 단독 처리 맞긴 맞는데 절차적으로 야당도 이만큼 호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 의석 분포상 이 국회에선 야당이 힘을 쓰기 어렵다. 비록 재보선을 상당히 승리했다 하더라도 하지만 야당은 꽃놀이패였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지명 철회해주면 좋은 거고 3명 다 임명 강행하기를 또 바라더라고요. 그걸 바라죠. 왜냐하면 이거 봐라. 뭐 죽비 같은 회초리를 맞았다고 그러시더니 반성을 안 했다. 오만과 독선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 대선에서 결국 판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이야기하기에 야당은 강행해도 좋고 철회해도 좋을 상황이었다. 이렇게 봐야겠죠. 대통령 사면도 똑같은 논리 아닙니까? 맞습니다. 지금 전직 대통령 2명 그리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사면론을 띄워놓습니다. 계속 띄워놨는데 대통령이 사면을 안 하면 국가 경제 얘기를 하고 사면을 하면 공정과 정의 얘기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야당은 그러니까 항상 두 가지의 카드 플랜 B가 이제 세워져 있고요. 항상 왜 그러냐면 집권 측에서 의사결정을 하잖아요. 모든 의사결정을 대통령을 포함해서 여당 당정청 회의 집권 세력이 하기 때문에 집권 세력이 어떤 결정을 해도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야당의 강점이에요 그게. 그런데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어떤 국면이냐면 자 다음 주 딱 시작되면 이제 5.18 국면이고요. 자 광주 갔죠 이미. 여기 이 국민의힘 지도부도. 그럼 이제 이 광주의 진실을 마지막으로 퍼즐을 맞추기 위한
법안 통과가 돼서 실행이 돼야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주 후반은 한미 정상회담 전국이에요. 예. 그래서 지금 이번 주에 누가 제일 화제가 됐는지 아세요? 누구죠? 황교안 전 대표죠. 아, 네. 대통령보다 일주일 먼저 미국을 다녀오셨는데 그래서 가셨죠. 대단한 일을 하고 오셨습니다. 아, 대단한. 아유, 그럼요. 서울, 부산, 제주에는 그래도 백신을 좀 줘라. 예. 이런 얘기를 하신 것으로 전해지니까 네. 왜 그 세 지역인지 네. 이제 스스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네. 참 많은 이제 비판이 있었죠. 자, 그리고 이제 어쨌든 다음 주부터는 국면이 전환됩니다. 그럼 이 상황에서 하나 남은 과제는 자, 김부겸 신임 총리가 예.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의 전국이 좀 한번 출렁출렁할 것 같습니다. 김기현 원내대표는 10일 전에 대통령이 밥 먹자 얘기했는데 네네네. 거절했지 않습니까? 아젠다가 없고 네. 밥만 먹으러 갈 수는 없지 않는가. 지금은 또 다시 나와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통령 면담을 요구했죠. 네. 자,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하는 이야기를 또 강하게 해야 될 거예요. 네. 그 일주일 전에 하시죠. 그때 청와대에 들어가서. 네.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의제가 없었다라는 말에 대한 비판이 내부에도 있었어요. 예. 밥만 먹으러 만나는 이 청와대 오찬, 뭐 만찬 혹은 조찬이 어디 있습니까? 밥을 먹으면 당연히 얘기하죠. 청와대는 덕담을 먼저 하고 네. 청와대가 이 야당을 모시는 이유는 듣고자 함이잖아요. 네. 이게 좋아요. 경청의 분위기를 이미지로 띄우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할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야당은 거기에 가서 하고 싶은 말들을 해야죠. 예. 자, 대통령이 앞으로 남은 일기 1년 동안 이런 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라고 이 죽비 같은 얘기를 또 해야 되는데 의제를 청와대가 만들어줘야 가나요? 야권은 의제가 없습니까? 만들 수도 있죠. 가지고 가서 자기가 얘기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번 거절하고 이제 어제 문제는 철저하게 여야가 풀 문제가 됐다. 물론 이제 야당은 청와대와 교감하고 여당이 저렇게 단독 처리한 거 아니냐 네. 그렇게 얘기를 하겠지만 책임의 문제는 이제 청와대가 아니고 공은 여당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네. 오늘 누구 만납니까? 청와대와 그리고 이제 여당 지도부가 먼저 만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하세요? 당이 주도해서 네. 정책을 이끌고 가라 이렇게 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럼 야당은 이제 여당하고 먼저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네. 지금 관심은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특별히 초선 의원들이나 신인들이 네네. 중진들을 마구 저격해요. 그렇죠. 예전에 없던 일이에요. 예전에 없던 일입니다. 아저씨라고 하고 이제 은퇴하라고 하고 네. 막 얘기하면서 어디서 그런 나쁜 버릇을 배웠어요? 그랬더니 당신한테 배웠잖아. 네, 선배님에게 배웠어요. 네, 이게 지금 국민의힘이 네. 이 삿대질 전략인데 그렇죠. 굉장히 그런데 이게 관심은 끌고 있어요. 관심 끌고 있고 특히 보수 정당에서 젊은 세력이 신진 세력이 이렇게 구세력 네. 혹은 중진 세력 기득권 세력에게 대든 적이 없습니다. 없죠. 전에 없던 일이에요. 보수가 가장 강조하는 게 예의 범절이잖아요. 항상 네. 진보야 원래 뭐 세 가지 없는 진보 이런 얘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이 보수의 경우에는 이게 신세대는 항상 심부름 시키면 심부름하고 네. 그 돌격대 시키면 돌격대하고 초선 의원들은 정말 자의식이 없는 것 아닌가 싶을 정도로 네. 거수기나 돌격대 역할만 했다. 근데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달라졌어요. 이제는 뭐 기성세대를 믿지도 않고 기성세대와 가치관과 화법이 다를 뿐만 아니라 지금 이제는 인정하지도 않죠. 깜짝 놀랄 일이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 본 사람이라야 하다못해 설악산 지리산 올라갔어야 원정대장이 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네. 동네 뒷산만 가서 그럼 이런 얘기 반박 안 하고 그냥 조용히 듣고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니 당신은 803만 5번 올라간 분이 그런 얘기할 자격이 있느냐. 바로 받아쳐요. 그리고 이런 얘기는 알맹이도 없고 아저씨들이 그냥 가로 열고 생략됐다고 좀 봅니다만 술집에서 대포집에서 하는 이야기다. 아무 의미 없다 이런 얘기를 이제 밥받아치니까 지금 제가 보기에는 요거 좀 흥미롭습니다. 네, 노이즈 네네. 마케팅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쨌든 흥미를 끌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호영 대 이준석. 예. 여기는 당권을 또 겨룰 사람들이고요. 또 지금 이제 복당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또 홍준표 의원 대 김웅 초선 의원. 예. 설전이 막 신구가 오가니까 재밌고 지금 이름이 다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예. 뭐 김재섭 비대위원이라든가 내부의 젊은 층들 특히 네.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구축해 놓은 나름의 신진 세력 예. 중도로 가야 한다라고 방향을 잡고 있는 젊은 층이 상당히 기존에
도로 영남당 되는 거 아니야 하는 우려를 가지고 예. 기득권층을 이제 저격하고 있는데 저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여기 이 다음은 노이즈 마케팅으로 끝나면 에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 다음에 신구 세력이 격돌했는데 컨텐츠를 국민들에게 내놔야 돼요. 자, 여기서 또 질문. 여기서 또 당대회에서. 거래하죠. 자, 당대표 네. 누가 가능성이 높습니까?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는 지금 이제 여론조사. 네. 물론 이제 당심이 70%이기 때문에 국민 여론조사가 그대로 반영되진 않겠습니다만 네. 저는 수도권에서 나온다. 수도권에서 네. 나온다. 영남에서 나오지 않을 것 같다. 아, 그래요? 네. 나경원 전 그리고 남성이 아닐 것 같아요. 나경원 전 원내대표. 아유 그렇게 이름을 어떻게 딱 집어요. 가능성이 높다는 거잖아요. 높습니다. 네. 근데 아직 이제 도전 출마 선언을 안 했죠. 그리고 하나 더 질문. 네. 초선 의원들이요. 초선 의원들은 이렇게 좀 오래 잡아봐도 정치 경력이 한 1년 정도 되는데 네네네. 초선 의원들이 당대표 하겠다. 이 대선을 치르겠다. 네네. 이렇게 마구 뛰어드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까요? 네. 아직 대권 도전 선언도 안 했고 네. 정치를 하루도 안 해본 분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지금 대권 1위예요. 예. 지금 윤석열 전 검찰총장 네. 정치 하루라도 해봤습니까? 지금 이번 대선의 특성이 양강구도로 보면 이재명 경기지사도 국회의원 배지를 못 달아봤어요. 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국회의원 배지는커녕 정치에 발을 담근 적이 없어요. 아직까지. 네, 검사였죠. 이거 특이한 일이에요. 네. 의원 출신이 아닌 두 사람이 경합을 하네. 근데 이제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기초자치단체장, 지금 광역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은 대통령으로 가는 길로 보통 평가받는 자리예요. 네, 행정 경험은 네. 풍부하다고 그런데 볼 수 있죠. 지금 수사만 평생 하면서 나는 천생 검사다라고 했던 윤석열 전 총장은요. 하루도 정치를 안 해봤는데 대권 주자 1위예요. 네. 근데 그분을 모시려고 하는 것을 국민의힘 중진 의원들은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네. 1년이면은 많이 했죠. 네. 윤 전 총장보다는. 아, 그런가요? 네. 정치연구소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시사평론가의 촉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여기서 잠시 숨을 돌리고요. 6시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그때까지 어디 가지 마시고요. 딱 붙어 계세요. 화장실은 잠깐 다녀오셔도 됩니다.